안녕하세요 여러분. 1부에서는 날 기쁘게 해줘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파이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필로우 약자로 PRA라고 불리는 것과 리퀘스트 모듈을 설치해 보았어요. 2부에서는 모든 것들이 갖춰졌으니 날 기쁘게 해줘요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볼 건데, 처음에는 감정 2개 레이블로 연습을 한 뒤에 익숙해지면 감정 3개 레이블도 해볼 거예요. 이 영상이 모두 끝나면 친구들은 감정 4개의 레이블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날 기쁘게 해줘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훈련에서 적었던 해피와 새드에 해당된 그 낱말들이 과연 올바르게 학습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학습 앤 평가라고 적힌 곳에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넣어보세요 라는 곳에 우선 처음에 행복해요 라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0%의 정확도로 해피라 떴어요. 그럼 이번에는 미워요 그랬더니 100%의 정확도로 sad로 인식되었대요. 정확히 인식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음이 아파요 라고 검색을 했더니 100%의 정확도로 레이블 sad로 분류를 했네요. 이 정도면 지금 훈련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make me happy 파이썬 파일을 우리는 코드를 짤 거예요. 아까도 우리 처음에 말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코딩을 다 짜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바꿔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럼 make me happy 파일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선생님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그럼 터미널에 파이썬 그리고 띄우고 make me happy .py를 쓴 후 엔터를 눌러 보세요. 자,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 4%의 정확도로 해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감정이 어떻다, 기분이 어떻다 라고 말한 게 있었어요? 말한 게 없죠?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친구가 선생님에게 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으면 거기에 따른 선생님 기분을 말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어떤 레이블에 포함될지 판단한 후에 친구가 선생님에게 어떤 말을, 만약 선생님이 행복해 라는 레이블에 포함되었다면 친구가 행복해서 축하해와 동시에 그 감정에 해당하는 해피에 행복해 라는 감정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더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친구가 선생님한테 먼저 친구야 또는 선생님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그것을 나타내주기 위해 변수 이름을 스피킹이라고 쓰고, 스피킹 말고도 다른 걸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선생님의 감정을 말한다 해서 그냥 스피킹이라고 쓴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input 함수를 넣을 거예요. 자, input 함수 가로 사이에 뭘 넣냐? 친구가 선생님에게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대사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간단하게 친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 친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말이 뜨면서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럼 이거 인풋에 대한 내용이 스피킹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돼요. 자, 여기서 조심. 여기 같다라는 표시가 보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에서 같다라는 표시는 좌측과 우측이 같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파이썬에서는 같다라는 표시가 하나가 있으면 오른쪽에 왼쪽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라고 나타내주고 싶을 때는 한 개 더, 두 개를 표시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오른쪽 친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 라는 말이 스피킹의 변수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만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행복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행복해 라는 게 스피킹 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행복해 라는 말을 듣고 인공지능이 얘는 해피라는 레이블에 포함되어야겠다, 얘는 새드라는 레이블에 포함이 되어야겠다 라고 분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밑에 보면 클래시파이 함수가 보여요. 요 괄호 사이에 스피킹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스피킹을 넣으면 스피킹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행복해라는 레이블에 넣을지 새드의 레이블에 넣을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저장을 한 뒤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터미널에 또 파이썬 make me happy 쓰면 너무 길죠? 그럼 어떻게 한다? 방향키 위로 한 번 누르면 이전에 썼던 게 바로 나와요. 두 번 누르면 그 이전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우리는 바로 앞에 걸로 가고 싶다?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돼요. 자, 실행하니까 친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묻는 대사가 나오죠. 그럼 선생님은 대답을 하면 돼요. 뭐라고? 행복해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행복해 라고 썼더니 인공지능이 100%의 가능성, 100%의 정확도로 행복해 라는 레이블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말해주네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훈련에 행복해, 해피라는 레이블과 새드라는 레이블에 적었던 단어들이 있죠. 그것을 학습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행복해 라는 말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 행복해 라는 말을 들은 친구는 뭐 축하의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친구야 행복해서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친구의 감정을 더 업시켜주기 위한, 아니면 친구의 감정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레이블이 해피에 포함된다면, 즉 해피라면 좌와 우측이 똑같다라는 표시를 나타내고 싶어서 같다라는 걸 두 개 했어요. 같다면, 자, 그 밑에 쓰는 거는 위에 만약이라는 조건문이 참일 때 바로 밑에 실행되는 것들을 쓰면 돼요. 자, 프린트, 이 프린트는 출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출력되는 건 뭐냐? 친구가 감정에 대한 뭐 축하의 인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써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야 행복해서 좋겠다 라는 말과 동시에, 자, 우리 아까 뭐까지 한다 했죠? 그쵸, 그 감정에 대한 이미지, 즉 사진을 올리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미지 오픈. 자, 이 오픈 사이에 중괄호 안에 뭘 넣냐? 그 사진의 파일명과 확장자를 쓸 거예요. 우리는 일단 PNG를 다룰 거기 때문에, 자, 구글에 들어가서 해피 PNG를 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진들이 뜨겠죠. 그 중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클릭해보세요. 선생님은 계란 노란자 같은 얘가 좋네요. 그러면 그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미지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어요. 그것을 클릭.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 터미널에 보면 지금 이것이 저장되는 곳이 데스크탑 파이썬, 결국 파이썬 폴더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진도 어디에 저장해야 되냐? 파이썬에 저장을 해야 사진이 불러오게 되는 거죠. 확인해 본 결과 여기 저희는 지금 파이썬에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에 저장시키면 돼요. 그리고 저장하기 전에 항상 여기 png 파일 형식인지 확인하고, 제목은 행복한 걸 나타내는 거니까 해피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우리는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해피가 파이썬이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오픈에 있는 함수에 적어주면 돼요. 아까 파일 이름이 해피, 그리고 뒤에는 확장자를 쓰는 거예요. png, 이렇게 png를 한 다음에 열 거다. 그리고 이미지를 show, 올릴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자, 컨트롤 S로 저장 누르고, 윗방향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친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 나오고, 여기에서 행복해 라고 하면 친구야 행복해서 좋겠다는 동시에 이미지가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복해 말고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신이 나로. 그러면 친구야 행복해서 좋겠다라는 대사와 함께 또 해피에 해당하는 이런 사진이 뜨겠죠. 그런데 우리가 해피라는 레이블만 한 게 아니죠. SAD도 한 거죠. 그러면 SAD는 어떻게 나타내냐? else로 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레이블을 해피, SAD 두 가지만 했기 때문에 하나는 해피였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뭐겠죠? SAD겠죠. 그래서 그 밖의 것들을 나타내는 else를 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프린트, 여기에서는 친구가 슬프다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니지, 친구가 위로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친구야 힘을 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친구의 감정을 나타내는 사진을 한번 또 올려볼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친구의 슬픈 표정을 저장 안 했기 때문에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에 sad png를 칠게요. 저 선생님은 이게 마음에 드네요. 똑같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거 확인, png라는 거 확인, 제목은 sad, 그리고 정확히 파이썬의 폴더에 sad라는 그림이 저장되는지 또 확인. 그리고 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서 여기에 파일명을 sad라고 쓰고 뒤에는 확장자 png를 써줘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팝업이 될 수 있게, 나타날 수 있게 show 함수를 쓰고 다시 저장을 하고, 저장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컨트롤 S 단축키를 누르고 다시 터미널에서 python make me happy 를 엔터하면 친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 하면 슬퍼요 하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친구야 힘을 내 라고 친구가 말하면서 내 감정을 나타내는 사진이 팝업이 되는 거죠.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이걸 짜라고 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 밑에 부분,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대사나 그 다음에 사진, 그런 것들만 수정하는 거여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걸 할 거냐, 감정이 행복해, 슬퍼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화가 나라는 것들. 그러면 아까는 감정이 두 종류였으니까 if하고 else만 썼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 가지 종류죠. 세 가지 이상의 종류일 때는 뭘 쓰냐? else 플러스 if를 써줘요. 근데 여기 우리 파이썬에서는 else 플러스 if를 합쳐서 elif라고 말해요. elif. elif 적는 방법은 위에 if 적는 방법과 동일시돼요. 자, 그러면 일단 angry에 대한 레이블을 만들어줘서 학습을 시켜줘야겠죠. 다시 우리는 머신러닝 for kid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블 추가. 레이블의 이름은 아까 써놓은 게 있네요. 선생님 아까 연습한다고. 자, angry가 있어요. 추가. 그럼 angry에 해당되는 말을 한번 최소 5개 이상을 한번 써볼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감정을 classify, 분류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아지고 좀 더 다양한 말을 감정에 분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줘요. 화가 나, 짜증나, 신경질 나, 또 뭐가 있을까요? 뾰루퉁 맞나 이게? 챗, 분노, 화가 나 죽겠어, 괴로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나? 분노. 이것도 분노라고 해보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학습 앤 평가에 들어간 뒤 우리는 다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이 학습할 동안 우리는 다시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elif에 해당되는 곳을 채워볼 거예요. 자, 레이블이 angry에 포함된다면 print. 자, 친구 화가 난 것을 보고 친구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친구야, 너무 화내지 마 라고. 그러면서 그 감정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나타낼 건데 angry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냐?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글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angry라고 써볼게요. angry.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선생님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오른쪽 클릭,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 클릭. 잘못됐죠? 오른쪽 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폴더는 파이썬에 저장된 거 맞고, 두 번째 확인, PNG가 아니죠? 그럼 이건 안 돼요. 만약에 PNG가 아닌 걸 넣으면 오류가 떠요. 그래서 우리는 PNG를 찾아볼 건데, PNG라고 나타낸 게 보자. 선생님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건 PNG를 넣나?
이건 png네요. 파이썬 폴더에 저장되고 png 파일이니까 이걸 저장할 거예요. 이거는 angry. 그리고 또다시 확인. 파이썬 폴더에 angry가 들어가 있는지. 자, 파이썬 폴더 안에 angry가 저장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큰 따옴표 그림 파일명 angry 점 확장자는 png 그리고 이미지가 떠올라야겠죠. 팝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img.show 이렇게 하고 저장. 자, 바로 실행을 하기 전에 훈련이 잘 됐는지 다시 머신러닝 폴키즈 홈페이지에 가서 여러분의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짜증나 100%의 정확도로 angry로 인식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짜증나 말고 18%의 정확도로 angry. 아까는 을을 4글자 5글자 적었나요? 6글자 적어서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똑바로 angry라는 레이블에 분류를 했죠. 또 다른 게 뭐 있을까요? chat이라는 게 있었죠. 100%의 정확도로 angry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럼 학습이 잘 되었다는 거니까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것을 컨트롤 S로 저장을 한 뒤에 실행을 시켜 볼 거예요. 친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라 물어서 선생님은 분노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친구야 너무 화내지마 하면서 선생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림을 이렇게 띄워줬어요. 자, 그러면 분노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분노 중이야 라고 해볼게요. 분노라는 말은 있었지만 아까 선생님 분노 중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어떻게 과연 분류를 할지 이렇게 하겠죠. Python make me happy.py 분노 중이야. 그랬더니 친구야 너무 화내지마 하면서 분노의 사진을 또 올리는데 정확도는 68%로 angry 레이블에 포함되었습니다 라고 떴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적음으로써 인공지능이 선생님 말을 기반으로 이렇게 감정의 레이블을 분류해서 나타내주고 그리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해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개일 때는 if와 else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3가지 이상의 분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elif를 포함시켜 준다. 그러면 3가지 이런데 그럼 4가지는 어떻게 한다? elif를 한 번 더 써주면 된다. 5가지다. 그럼 if 한 번, elif 3번, else 마지막으로 한 번.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하나를 알려주려고 해요. 뭐 심하라고 보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니까 한번 같이 해봐요. 자, 지금 스튜디오에 보이는 것들이 지난번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2개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가죠? 자, 그래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Python make me happy를 실행하면 친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묻네요. 선생님은 뭐 행복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친구야 행복해서 좋겠다와 동시에 선생님의 감정을 나타내는 사진이 떠요. 그러면서 89%의 정확도로 해피의 레이블에 포함됩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어서 바로 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을 한번 고쳐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가로 알려주겠다 한 부분은 여기를 집중적으로 알려줄 거예요. 자, 일단 이것을 변형을 한글로 시킬 텐데 한글로 시키기 전에 %s, %d, %% 잘 모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자열 포맷 코드라고 해요. 근데 이 형태가 뭐랑 또 비슷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워볼 건데 포맷 함수랑 똑같아요. 그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선생님 똑같이 하나 더 적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s는 뭐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s는 문자열을 나타내요. 그래서 문자열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분을 나타내는 거고 %d는 정수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 78%다, 100%다, 98%다 다 숫자가 정수죠. 그 여러분들이 뒤에 오니까 퍼센트 한 개 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두 개가 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나 역슬러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쓰면 오류가 나요. 자, 예를 들어서 샵을 누르면 부연 설명으로 돼서 인식이 안 돼요. 자, 프린트 큰 따옴표 역슬러시는 원화 표시죠. 이렇게 하나만 쓰면 오류가 나요. 그러나 프린트 역슬러시 2개 이렇게 하면 역슬러시가 2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슬러시 하나의 값이 나타나요. 이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결과값이 한글로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출력은 해야 되니까 프린트 함수를 쓰고, 자, 그 다음에 %d %% 정확도로 기분은 %s 입니다 하고 큰 따옴표 밖에서 다시 %한 번은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 쓰고 그 괄호 안에는 자 아까 이 %s는 레이블이었어요. 이 %d는 컨피던스고요. 컨피던스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가고 레이블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위치가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적는 것을 순서 뒤바꿔서 쓸 거예요. 컨피던스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뒤로 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문자열 포맷 코드로는 이제 바꿔봤고 이제 좀 더 심화적인 이제 포맷 함수를 써볼 거예요. 뭐 심화라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거의 비슷한 형태거든요. 큰 따옴표하고 자 % 대신에 여기서는 중괄호를 쓰는 거예요. 중괄호 % 정확도로 기분은 중괄호입니다 하고 큰 따옴표 다음에 %를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온점을 쓰고 포맷을 써줘요. 그리고 또 괄호를 열고 위에와 마찬가지로 요 빈칸에 들어갈 것은 컨피던스니까 컨피던스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 들어갈 것은 레이블이니까 레이블을 써줄 거예요. 그럼 우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 뒤에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켜요. 친구야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뭐 행복해요. 그래서 친구의 행복해서 좋겠다와 함께 행복한 얼굴 사진이 뜨는 건 다 동일해요. 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이 밑에 부분이에요. 이 밑에 부분. 자 요 첫 번째 프린터 값은 우리가 늘 계속 해왔던 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왔죠. 자주 보던 것들이에요. 그 밑에 걸 봅시다. 그 밑에 프린트 이제 한국어로 바꿔준 거죠. 이 위치가 바뀌어서 이 위치도 바꿨었고 그랬더니 89% 정확도로 기분은 해피랍니다 이렇게 한글로 떴네요. 자 위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문자열 포맷 코드를 썼고 이제 세 번째는 포맷 함수를 쓴 건데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출력하는 것은 결과물은 같지만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두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자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있으면
여기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언제나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